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시즌2, 풀어서 말하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정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도시에 이전해온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기 이전에 혁신도시 정주 여건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보도에 김도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완전 준공한 울산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자리 잡으면서 7,000세대 19,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기대만큼 자급자족 도시로 발전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지난해 6월 기준 66.5%입니다. 추가적인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기준을 좁혀보면 이주율은 53.7%로 더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가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낮은 이주율의 원인으로 부족한 정주 여건을 꼽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주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공급과 이사비 지원 등 각종 주거 지원책이 진행됐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공기업이란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인사이동이 좀 잦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특공 받으신 분들도 다 다른 데로 가시고, 뭐 좀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는 주거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통 부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혁신도시는 그간 교통 소외 지역으로 꼽혀왔지만 미래 교통망 계획에서도 완전히 배제됐다는 겁니다. 지금 교통이 문제인 게 아니라 향후 트램이라든지 아니면 부산과 관련되어져 있는 광역철도 노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중구 쪽은 다 비껴갔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뜻하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논의가 진행되면서 타지 자체와 마찬가지로 울산도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의 정주 여건 속에선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도 기대만큼의 인구 증가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CJ 대한통운노조가 3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의 4개 택배사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설 택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울산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CJ 대한통운 파업으로 다른 택배사의 업무량이 과다하게 몰리고 있다면서 과로 방지를 위해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한진택배노조는 업무를 중단하고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며 롯데와 로젠, 우체국 택배노조는 CJ 파업 물량 배송을 거부하고 하루 배송 물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의 지급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라며 기한 내에 수령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은 별도의 위임장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일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5월 31일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과 부산, 경남 그리고 현대차가 수소버스 보급의 확대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소 시외버스 운행 시범 사업과 수소 충전소 구축, 수소 시내버스 공급 보급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에는 경남에서 출발한 수소 시외버스가 부산과 울산에 도착하는 노선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개 시도는 수소 시내버스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대차는 연간 구매량이 100대를 초과할 경우 한 대당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울산의 주요 인사들의 새해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2022. 오늘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박차훈 회장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김철 회장의 신년 인사를 들어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아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박차훈입니다. 새로운 다짐과 희망으로 맞이하는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 흑호의 해라고 합니다. 검은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운으로 2년 내내 우리의 일상을 가로막아 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말끔히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역과 서민의 동반자인 새마을 금고가 여러분의 꿈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회장 김철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에게 힘든 시기입니다. 감염병의 위험, 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더욱 가지게 됩니다. 임년 새해에도 적십자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나누고 봉사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적십자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울산 지역 공약도 거의 확정됐는데요. 비슷한 공약도 있고 차별화된 공약도 있는데 김영환 기자가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는 모두 수소산업 발전을 울산의 가장 핵심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대표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의료 분야 역시 여야 모두 울산의료원의 조속한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제2울산대학교 병원 등 도심권 상급 종합병원 건립 검토를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유니스트를 두고는 여야의 공약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첨단 과학문화 연구개발 특구인 스마트 유밸리 조성과 부설 과학영재학교, 탄소중립 종합기술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니스트의 의과학원을 설립한 뒤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큰 이슈로 떠오른 울산공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선 공약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산업수도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울산시당은 북구 창평동 일대 303만 제곱미터에 대한 해제를 제안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울산의 그린벨트 해제율을 전국 평균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울산을 디지털 기본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약화했고 국민의힘은 종합대학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 지역의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해 울산 지역의 주택연금 가입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지역 주택연금의 가입 건수는 149건으로 2020년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주택 보증 공급액도 2020년 952억 원에서 지난해 1,500억 원으로 59.7% 증가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입니다.
울주군은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사고와 관련해 관내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어제 울주군 온양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정별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또 집안 치마나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실 시공과 안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남구보건소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발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지역 최초로 상시 선별 진료소를 신축하고 다음 달 중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구보건소는 지난해 7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보건소 부지 내 지상 1층에 상시 선별 진료소를 신축해 지난달 27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선별 진료소에는 진료실과 검체 채취실, 격리 대기실 등을 갖췄으며 양음압 중앙제어 시스템과 전자동 소독 장치도 설치해 다음 달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을 예비 소집한 결과 4명의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연락두절 4명 모두 다문화 가정 대상자로 해외 출국이 확인됐지만 아동의 소재뿐만 아니라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은 11,358명으로 예비 소집에는 1,778명이 응해 580명이 불참했으며 불참 사유는 전출이 272명, 취약 면제 224명, 취약 유예가 4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 기념물 1호인 은을남 인근에 채석장을 넓히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원 C&M이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회사 측은 채석 운반 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과 관련해 차량 덮개를 설치하고 유출수에 따른 피해 저감과 주기적인 준설 등으로 수질 오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원 C&M은 앞서 지난 2008년부터 범사업 중리 16만 제곱미터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하다가 최근 23만 제곱미터 규모의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조재필 특훈 교수가 창업한 SM랩이 값싼 망간과 니켈로만 구성된 단결전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배터리에 쓰는 LFP 소재보다 에너지 밀도를 2배 이상 증가시켜 더 적은 양으로도 같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터리 양극재는 전체 배터리 가격에서 3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가입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소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기본형 모델 전기차에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LFP 양극재는 기존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보다 소재 가격이 3배 가까이 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에너지 밀도입니다. LFP를 쓴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더 많은 양을 써야 기존 소재와 동일한 수준의 배터리 용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LFP 소재는 안전은 하지만 배터리 공간 내에 많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니스트 교원 창업 기업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망간 산화물계 단결정 소재는 LFP 소재 대비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LFP 대비해서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주행거리상으로 LFP 대비 100km 이상은 더 주행이 가능합니다. 값싼 망간과 니켈이 3대1의 비율로 섞여 있고 값비싼 코발트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망간계 전극 소재의 문제점인 낮은 출력 특성은 전도성 코팅을 독자 개발해 극복했습니다. 조 교수는 해외 고객사와 양산 검증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 EV용 배터리 실증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는 그동안 중국이 주도해온 상황,
하지만 테슬라 외에도 포드와 폭스바겐 등이 전기차에 LFP 배터리 탑재를 검토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사도 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니스트 교원 창업 기업이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양극재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중구 지역 내 공영주차장 21곳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태화시장 등 재래시장 인근의 주차장 8곳을 비롯한 21곳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의 대형 공영주차장인 성남과 강북, 문화의 거리 등 5곳은 24시간 유료로 운영됩니다. 병영 외솔 한글역사 문화마을 만들기 주민회의는 어제부터 3개월 동안 한글마을 조성과 조례안 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중구가 한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징적 거점 공간인 한글마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 참여로 한글마을 조성과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3개월 동안 2,604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중구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조례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위탁 운영하던 유치원을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 직장 어린이집 반대 추진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동구 지역 어린이집이 30곳 폐원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직장 어린이집 전환은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해서 요양급여비 8,800만 원을 타는 50대 한의사 A씨에게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1년가량 5,500여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8,8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어렵자 한의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처방한 적이 없는 약제를 처방 또는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서 요양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코리아 그린푸드데이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줄인 저탄소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지역 먹거리로 식단을 구성하고 잔반 없는 식사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일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